반갑습니다. 오늘은 달 항아리에 꽂혀진 국화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화 부분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붓에 먼저 물을 적셔 주시고요. 단묵을 붓 전체에 골고루 스며들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중간 정도의 먹물을 다시 한번 붓의 중간 부분에 넣어주세요. 기본적인 준비가 되시면 벼 위에 있는 먹물을 한번 찍어서 찍은 부분과 연한 부분의 사이로 선을 그을 수 있습니다. 모여있는 부분은 중간에 이렇게 조밀하게 있고요. 점점 잎이 넓어지면서 벌어지는 느낌이 듭니다. 옆으로 갈수록 점점 잎이 커집니다. 너무 속도를 빨리 하지 마시고 전체의 모양과 구도를 보시면서 천천히 조절해 주세요. 오른쪽과 왼쪽 부분의 형태가 다르게 들어가면 더욱더 자연스러운 느낌이 듭니다. 이제는 잎 부분을 짙은 녹묵을 끝에 찍어서 꽃이 더욱 도드라지게 만들어 줄 겁니다. 이 부분에 짙은 잎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이 꽃이 더 밝아지는 느낌을 가지지요. 이런 꽃잎의 사이사이에서 어두운 부분에 먹물이 들어갔을 때 꽃이 더욱더 집중이 되는 느낌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앞에 잎을 해주신 다음에 옆으로 보고 있는 옆모습의 국화를 그려보겠습니다. 옆모습을 그리실 때는 바로 긴 모양의 꽃잎이 보이겠지요. 앞모습을 하실 때는 모여있는 중앙 부분이 보이지만 옆모습 때는 바로 긴 형태의 꽃잎이 보이게 됩니다. 전체적인 조화를 생각하시면서 더해줄 부분을 해주시고요. 또다시 잎으로 들어가면서 꽃과 어울리는 화면을 만들어 주세요. 이 꽃잎 뒤에 또 겹쳐져 있는 다른 꽃을 그릴 수도 있습니다. 먹물을 여러 농담으로 해서 변화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연한 단묵을 써서 조금 더 멀리 있는 공간감을 표현했습니다. 전체의 구도를 보시면서 적절히 잎을
추가로 들어가 주세요. 꽃과 꽃 사이에 잎이 있을 때 더욱더 공간의 느낌을 더 충분히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오른쪽 부분을 한번 그려보겠는데요. 활짝 핀 꽃도 있지만 작게 봉우리 진 작은 꽃도 있을 겁니다. 봉우리 진 꽃은 작게 모여있는 형태로 그리시면 되겠죠. 또 뒷모습에 꽃을 그리실 수도 있습니다. 뒷모습을 그리실 때도 옆모습과 마찬가지로 긴 꽃잎이 먼저 보입니다. 전체의 모양과 구도를 보시면서 더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이 꽃잎은 뒷모습이기 때문에 꽃 받침 부분이 보일 수 있습니다. 꽃 받침 부분은 녹목으로 진한 먹으로 이렇게 모양을 잡아주시고요. 자, 줄기를 그어줄 수 있습니다. 추가로 더욱더 잎을 들어가서 공간이 풍부하게 만들어주세요. 얼마든지 옅은 단묵으로도 많은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방향과 모양의 잎들이 들어가서 자연스럽고 변화가 풍부한 느낌을 표현해 주시고, 먹물도 녹묵과 단묵을 적절히 섞어서 변화가 풍부한 느낌을 표현해 주세요. 이렇게 작은 녹묵으로 태점을 찍어서 자연스러운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전체의 구도를 보시면서 부족한 부분을 더욱더 더해주세요. 이 위주의 주변에 진한 먹과 잎이 많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이 꽃이 더욱더 집중이 되는 느낌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인맥을 들어가기 전에 어느 정도 말릴 시간을 주고요. 그 사이에 달 항아리 부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달 항아리는 하얀색이기 때문에 너무 짙은 먹을 쓰는 것보다는 옅은 단묵을 쓰시는 게 더 자연스럽고요. 먼저 안에 먹색을 들어갈 수도 있고 선을 먼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저는 한번 먹색을 먼저 들어가 볼게요. 자연스러운 번짐을 위해서 살짝 물을 칠해 두셔도 됩니다. 물을 칠할 때 너무 많은 양을 하지 마시고 붓을 이렇게 옆으로 눕히셔서 살짝 이거는 그냥 깨끗한 물입니다. 이렇게 살짝 해두시면 번짐을 표현할 때 나중에 더욱더 자연스러운 느낌을
하실 수 있어요. 백자의 느낌은 하얗기 때문에 최대한 단묵으로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옅은 먹을 묻히신 다음에 천천히 짙은 색은 나중에 들어가실 수 있어요. 얼마든지 추가로 들어가실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옅은 단묵부터 시작을 해서 윗부분부터 붓을 많이 높인 상태로 둥근 느낌을 표현하시면서 천천히 중심을 향해서 이렇게 둥근 방향으로 하시게 되면 훨씬 돌아가는 입체와 양감의 느낌을 표현하실 수 있습니다. 먹은 최대한 아끼시면서 하얀 백자의 느낌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붓을 많이 눕히시면 이 밑에 부분은 거의 물이기 때문에 밑에 부분을 연하게 표현하실 수 있고요. 이 붓 끝에 먹을 찍어서 위쪽은 약간 진한 색이 들어가고 밑에는 거의 물처럼 옅은 색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조금씩 전체적인 효과를 보시면서 중앙 부분 위쪽으로 더 추가를 해 주실 수 있습니다. 밑에 부분이 진해지지 않도록 유의를 해 주시는 게 항아리를 그리는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시작하기 전에 살짝 스케치를 연하게 해두었습니다. 바로 들어갈 수도 있지만 연필로 살짝 구도를 잡고 들어가셔도 무방합니다. 그러면 이제 항아리에 선을 그어 볼 텐데요. 물론 이 중앙 부분에 먹이 마른 다음에 그으셔도 됩니다. 그러면 조금 더 번짐이 적겠지요. 저는 지금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묵을 붓에 묻히신 다음에 한 면을 조금 짙은 색을 묻혀서 위에는 굵고 내려갈수록 조금씩 얇아지면 더욱더 자연스러운 형태가 되고요. 왼쪽이 진하면 오른쪽은 옅은 먹을 쓰시면 더욱더 자연스러운 표현이 됩니다. 오른쪽 왼쪽이 같은 농담보다는 변화가 있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너무 빨리 긋지 않으셔도 돼요. 천천히 그으셔도 됩니다. 입구 부분에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하시는 동안 잎이 어느 정도 말랐습니다. 그러면 붓에 물기를 빼고 역시 녹묵을 붓에 묻히셔서 인맥을 들어갈 수 있습니다. 특히 가까운 강조하시고 싶은 부분에 인맥을 더욱 선명한 색으로 들어갈 수 있겠지요. 그리고 지금 물이 있기 때문에 잘 번지기 때문에 최대한 붓에 물을 빼주시는 게 더욱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모든 잎에 인맥을 들어가지는 않으셔도 돼요. 내가 적절히 보면서 어울리는 부분에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인맥의 방향에 따라서 잎의 방향도 알 수 있고 옆모습인지 앞모습인지 또 구분을 할 수도 있겠지요. 옆모습인 경우는
네, 끝부분에서 설명이 조금 끊어졌는데요. 인맥하시고 태점으로 포인트를 주실 부분은 또 점을 찍어 주시고 마무리 하시면 되겠습니다.